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저녁 7시 13분입니다. 오늘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양싸대기를 맞았다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양싸대기를 때린 주체가 누구냐?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중국이죠. 미국이 싸대기를 친 거는 일단은 그 긴축 우려를 반영하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거. 이게 일단 1차 싸대기인 거고요. 이 미국에서 친 싸대기 덕분에 아시아장은 개파락 출발을 한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장중에 좀 회복을 하나, 개파락 출발해서 좀 낙폭을 회복하나 싶었는데 아침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 쇼크가 된 거죠. 쇼크가 돼가지고 10시 반부터 해서 추가로 아시아장은 낙폭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불긋불긋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을 계속 이어받고 있습니다. 독일, 뭐 오늘 하신, 그죠? 유럽장 많이 빠지고 있고 급락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프리장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뭐예요? 기준금리 인상하는 건 주식시장 대세 상승의 조건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요. 그렇다면 반대로 뭡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폭락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경제가 좋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베이스가 밑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역사상 100% 확률로 대세 상승을 이끌어 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먼저 선제적으로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가장 비싼 상황에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아무튼 설명이 옆으로 좀 샜는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뭘 베이스에 깔고 있겠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유동성을 푸는 거다. 그죠? 경제가 안 좋다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게 기준금리 인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얘기는 중앙은행이 경제가 안 좋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중앙은행이 불경기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좋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주식시장에 폭락을 불러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애매한 타이밍이긴 하죠. 근데 뭐 사실 별로 애매할 것도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뭐 경제 지표가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전염병이 심해졌다 그럼 유동성의 기대감 이런 걸로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난주에 FOMC 회의 나왔고, 지난주에 영국 통화정책 회의했고, ECB 통화정책 회의했는데, 그 선진국들이 전부 다 기준금리 인상, 뭐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다들 이 매파적인 분위기로 가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매파적인 분위기로 간다는 게 이 유동성 랠리, 안 좋으면은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이거를 일단 끝낸다는 신호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딱 내밀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의 굉장한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유동성을 공급한다, 야 금리 인하는 유동성 공급이잖아,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죠? 지난주에 미국과 유럽에서 매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연속적으로 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는 솔직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뭐 미래의 일들이고, 이거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좀 설레발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선진국들은 긴축하고 있는데 중국이 뜬금없이 뭔가 하여튼 쫄렸나 봅니다. 그죠? 네, 기준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이게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현재 유럽 시장이 빠지는 데는 그런 기사를 전혀 내지를 않더라고요. 솔직히 좀
좀 하여튼 그래요. 언론들이 뭐 하는 짓인가 싶긴 합니다. 사실 저게 가장 중요한 뉴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유럽, 미국 같은 경우 하락하고 있는데 재료를 오미크론이라는 걸 일단 갖다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란 이야기는 여기에 뭐 차이나란 단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죠? 오직 뭐 오미크론 이야기를 갖다 붙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심각하긴 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ECB하고 영국에서 이 지난주에 금리 인상하고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유동성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미크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여기서 생긴다면은 정말 골 때려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지난주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긴축한다라고 했으니까 유동성 공급은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뭘로 경기를 살릴 거냐라는 진짜 진정한 긴축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가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인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뭐 기술적 이야기들 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여튼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준금리 인하라는 거는 나 경제에 자신 없어 라는 증거입니다. 요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그래서 숫자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지금 현재 독일인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좀 지금 낙폭이 좀 너무 세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게 언론들이 기사에 보시면 오미크론만 나와 있죠. 오미크론 이야기만 하고 있죠. 뭐 긴축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미크론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개파락이 굉장히 컸다면은 솔직히 오늘 저녁은 그냥 이렇게 반등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엔 적당히 하방 경직성 만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독일 주식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 어딘가 그죠, 직전 저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너무 한 번에 급속히 빠진 감이 없지 않아 가지고 솔직히 뭐 물론 오늘 밤에 갑자기 여기서 장대음봉 빵 나오면서 5% 폭락 할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 하면 적당히 이제 뭐 적당히 반등하거나 요 부근에서 몇 거래를 개기면서 생각을 하겠죠. 반등할지도 아니면 작년 3월처럼 폭락으로 이어질지 여기쯤에서 고민하긴 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드는 생각은 좀 너무 단기간에 좀 스피드가 빠르다,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가 나스닥 선물인데요. 여기가 지금 중요한 전저점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밤 7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죠. 이 자리는 이렇게 쉽게 붕괴시키면은 뭐 물론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를 강하게 붕괴시키는 거면 괜찮은데 이유 없이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이거는 반등만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솔직히 장 초반에 좀 너무 많이 빠진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솔직히 좀 너무 소문난 잔치 같거든요. 소문난 잔치에 별 볼 일이 없죠. 보시다시피 어떤 숏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이 사람들 뒤통수 치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나스닥 숏이 터졌던 적들을 보시면 이렇잖아요. 그죠? 이 윗꼬리들을 이렇게 꼭 달고 있단 말이에요. 윗꼬리들을 이렇게. 이거 12월 1일 날도 보시면 그렇고 12월 16일 날도 보시면 그렇고 이렇게 꼭 무슨 일이 생길 거면 윗꼬리를 이렇게 보여주지, 저렇게 대놓고부터 이렇게 막 급락하고 있으면 솔직히 장중에는 전 별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걸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폭락했다 그러면 이제 작년 3월처럼 또 어마어마한 언더슈팅으로 가는 걸 수 있는데, 솔직히 근데 좀 그거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오바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게 오바라면은 적당히 여기 어디서 하방경직성 보이면서 조그마한 양봉 정도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겠죠. 나스닥 현물지수 기준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여기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 현물지수인데, 여기 어디 출발하면 뭐 장중에 좀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양봉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만들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개파락이 좀 너무 세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S&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직전 저점 부근에 여기 어디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 자리인데 4,540 정도? 근데 이 자리 부근에서 벌써 시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겠어요? 솔직히 장중에 저는 숏 포지션들은 별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야 오늘 이게 뭐
너무 많이 빠져고 반등하니까 뭐 숏은 재미가 없다. 뭐 무조건 그렇게 볼 수만은 없긴 없죠.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나스닥 선물 같은 거는 보시면은 어쨌든 고점과 저점이 어디 있는지 엄밀히 따져보면은 고점들이 여기 있고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들이 여기 있고 저점들이 낮아지고 있죠. 이런 모습들 보면은 어쨌든 이 단기 하락 추세 이런 게 이어지긴 하나보다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예, 그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런 의미는 있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 지금 현재 개파락이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죠. 예, 중요한 자리. 나스닥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는,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중요하긴 합니다. 예, 여기는 이 자리예요. 직전 고점 자리죠. 직전 고점 자리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좀 자리일 텐데, 이런 자리 부근에서 폭락하는 거, 일단 저는 솔직히 그런 거는 좀 바라지 않고, 아마 그런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료가 현재 지금 오미크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재료가 오미크론 이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자리는 붕괴시키더라도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좀 붕괴시키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려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분명히 의미는 있긴 있어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자리들을 자꾸 붕괴시키는 게, 뭐 장중이라도 이렇게 깨는 게 분명히 의미는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좀 세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그래서 드렸고요. 뭐 당연히 위험 자산들인 뭐 오일 이런 것들은 빠지긴 하겠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지긴 하지만 최소한 3산 고점은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유가 이런 거 보시면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만들면서 $70 붕괴시켰으니까 일단은 고점 한 덩어리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점들의 의미는 있을 건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파른 면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죠? 지금은 누가 봐도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들 떨어지고 있고요. 장기물금리, 단기물금리 다 같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다 같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정도를 살펴봤고, 하여튼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제가 금요일 날이 결과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또 만기가 끝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좀 천천히 어떻게 시세를 줬으면 했는데 너무 또 빵 터트려 갖고 기분이 조금 좀 그래요. 또 좀 뒤통수를 좀 끌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스 측면에서 봐도 그렇죠, 그죠? 빅스 측면에서 봐도 하루에 20% 넘게 지금 장중에 떴다가 밀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장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이런 게 나오면 근데 이제 바로 작년 3월처럼 나오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세는 안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여기 정도까지 봤습니다. 한국장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뭐 아까 전에 드린 이야기가 뭐 거의 다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선은 30분 봉인데요. 오늘 30분 봉인데 선물. 미국 주식시장 하락 때문에 일단 개파락 출발했죠. 그리고 나서 10시 반쯤까지 옆으로 기다가 중국에서 기준금리 인하한다니까 쭈루시 빠졌죠.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 나왔고 원웨이 하락이 나왔네요. 오늘 중요한 자리가 여기 보시면 389, 390 정도에서 그래도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싸웠는데, 여기서 싸운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었으니까. 지지선에서 지지할 수도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악재가 나오니까, 기준금리 인하라는 악재가 나오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장은 원웨이로 추가적으로 밀렸죠. 오늘은 어쨌든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돼서 뭐 다시 400에 대한 뭐 이런 거는 400 테스트는 오래전에 끝난 거고, 392도 붕괴가 됐고, 여기 있는 389 이런 자리도 붕괴가 됐으니까 이 아래쪽에는 솔직히 이제 좀 지지력들이 비교적 좀 약하긴 합니다. 지지력들이 비교적 약해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아래 정도까지는 보시면 장대 양봉 하나 이런 걸로 올라왔죠. 솔직히 별로 그렇게 지지력이 많을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풋옵션들 같은 경우 그래서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살아나고 있고,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그죠? 지금 이평선들 쫙 모여있고 풋옵션들은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살아나야 될 자리에 살아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콜옵션들은 뭐 보시다시피 죽어야 될 자리에 죽고 있고, 모양들이 영 안 좋습니다. 역배열에 쭉 꾸준히 죽고 있죠. 다만 뭐 단기낙폭과대 이런 게 있는지 어쩐지 요 부근에서 좀 버티고는 있는데 솔직히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폭락이나 투매가 나와야 콜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언제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모습들을 살펴봤고, 하여튼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하고 유럽이 긴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뜬금없이 중국이 지금 찬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이거는 일단 새로운 악재긴 한데, 아무튼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건데, 일반적인 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건데, 글쎄요,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해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미국 주식시장 선물 같은 걸 보시면 너무 단기간에 확 빠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과 실제 현실은 조금씩, 경제학과 실제 시장의 반응 이런 거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살펴봤고, 오늘 신기하게 개인들이 풋옵션은 안 따라 붙었네요. 재밌네요. 오늘 하여튼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런 모습들이 나왔고, 원달러 환율들은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산 우려 이런 거는 없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 좀 더 지켜보자고요. 정배열, 정배열.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말이에요. 12월 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거에 위력이 좀 강하게 나올 때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오늘 미국이 급락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하여튼 별로. 물론 오늘 밤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오늘 밤에 아무것도 안 하긴 안 할 건데, 일단 하여튼 기분이 조금 좀 뭐 별로 좋고 막 그러지는 않네요. 코스닥 시장은 뭐 보시다시피 일단, 그죠? 여러분들 241선 붕괴시키면 또 한번 잘 보세요. 아직 241선 붕괴는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 점검만 하면 되겠어요. 뭐 어차피 코스피 코스닥 이런 거는 계속 박스권이라서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뭐 다른 거 아시아장 차트 몇 가지만 좀 더 보자면은 뭐 그죠? 일본 뭐 정상적으로 잘 빠지고 있고, 여러분들 홍콩 정도만 한번 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하락 추세. 제가 봤을 때 코스피가 이거 뒤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시나리오들이긴 한데 홍콩에서 먼저 이런 게 나타나고 있긴 하네요. 작년 3월 저점 부근을 잘 보세요. 이제 작년 3월 저점 부근까지 분명히 가고, 이거는 분명히 깨야지 무슨 일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홍콩 같은 경우는 벌써 이 부근까지 내려왔네요. 여기가 작년 3월 저점인데 벌써 이 부근까지 내려왔네요. 이 부근에 지지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의 생각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들을 좀 해보긴 해보는데, 만약에 이제 개인들이 상승 쪽을 이제 강하게 보고 있다면은 빠지면 빠질수록 중요한 전저점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지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개인들의 매수가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주식 상승을 바라본다라면은, 여기 전저점 있지, 그리고 여기 이런 자리에 폭락의 투매 나오고 있으니까 다중 바닥형 가능하지 라고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 충분히 잡아볼 만한 그런 자리가 맞긴 해요. 솔직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저점 매수 이러면서 막 살만하다고요, 주식들을. 근데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사면은 주식이 반등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은 안 달라붙어주고 개인들이 이런 자리에서 투매를 해주는 게 주가 반등에는 가장 좋을 텐데, 하여튼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서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의 매수가 더 붙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홍콩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런 전저점을 붕괴시키면은 이제부터 이제 사람들이 슬슬 투매를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전저점 붕괴됐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포를 느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이제 계속 개인들 개미탑 쌓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장의 코스피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계속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홍콩 차트는 진짜 이 코스피 숏 보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얼마나 먹기 힘든가. 보세요. 얼마나 더 여러분들이라면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들고 내가 여기까지 하락하는 걸 알았더라도 이런 테스트에서 과연 난 버틸 수 있었을까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 번씩 생각해 보시려는 거죠. 정말 아무튼 이렇게 더럽게, 먹기 정말 더럽게 움직입니다. 이런 게 숏 포지션인데,
아무튼 그런 샘플이 홍콩인 것 같아서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여튼 홍콩 차트들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한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이든 뭐 하여튼. 그리고 위안화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예, 보시다시피 위안화는 이렇게 지난번에 그죠, 엄청난 결국 속임수였네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는 잘 지지되고 있죠. 이거 하루 만에 올라왔으니까 언더슈팅으로 인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추세 전환 가능성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12월이니까 뭐 윈도우 드레싱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분명히 지금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이런 움직임이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폭락해 있으면은 뭐 그러면 그냥 돈 버는 거고, 또 반등하면 그렇구나 하고 또 그냥 하루가 흘러가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특별히 뭐 하고 뭐고 지금 움직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만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저는요.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